안녕하십니까. 마스크 포워더입니다. 내일이 성탄절이죠. 12월 치고는 일도 없고, 조금, 내년에 경기가 다들 안 좋다고 그런 전망이 나오는데, 글쎄 뭐, 얼마나 안 좋을지는 가봐야 알겠죠. 근데, 예전에 이제 2016년, 17년인가요? 그때 탄핵 때도 경기가 뭐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크게 영향은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실적이 미미해서. 근데, 모르겠어요. 내년에 계속 안 좋다는 얘기가 뉴스에 나오니까 그것도 조금 사람 마음을 좀 이렇게 불안하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좀 많이 안 좋진 않아야 될 텐데 정말 좀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일단 그렇고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화주사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런 인콰이어리를 받았어요. 뭐 한 컨테이너 대수는 한 6, 70대 되는 것 같고 어디 나라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워낙 좀 딱 들으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송전선, 전기 이런 데로 들어가는 어떤 뭐 기간 산업이라고 하나요? 뭐 인프라스트럭처 쪽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제 물량이 좀 되겠죠. 근데 컨테이너 대수로는 뭐 대략 5, 60대? 5, 60대 맥시멈? 그리고 나머지 뭐 LCL 항공 조금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그 컨테이너 대수인데 그걸로 해서 이제 바운드가 뭐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유럽에서 나가는 거 어디 뭐 중국에서 나가는 거 제일 많겠죠. 중국에서 나가는 거 동남아에서 나가는 건데 다 그거 다 해서 한 60대 정도 돼요. 그리고 뭐 도착지 비용이랑 뭐 이것저것 요구를 하는데 뭐 26일까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촉박해요. 촉박하고 그냥 제가 그 업체를 어떻게 알았냐면 이제 세지콜 하다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메일 주소 달라고 그래서 드리고 이제 바로 주시더라고요. 근데 워낙 제가 이제 저도 여우죠. 뭐 여우고 뭐 호딩 바닥에 또 이렇게 어느 정도 기간 이렇게 뒹굴다 보니까 척 가면 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체는 저한테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연락 오거나 기존 업체들한테 다 뿌린 거죠. 그 메일에서 투가 그렇고 메일 투가 전체에서 쓰는 것처럼 딱 느껴지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한 5분 정도 고민하다가 이건 내가 할 업체가 아니다.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뭐가 이렇게 가능성이 있고 그럼 다 해야죠 영업사원이. 근데 일단은 제가 안 하기로 한 이유는 소모전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뭐 소모전이라는 말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결과도 없이 그냥 뭐 에너지나 힘이 소모되는 거죠. 그래서 안 하기로 했는데 그 이유는 뭐 방금 말씀드린 소모전이 되거나 또 하나는 뭐 당연히 제가 될 가능성이 극히 낮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견적 밸리데티를 내년 7월인가 8월까지 달라고 그러고 또 진행은 내년 말에서 후년 뭐 이런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제 제 주변에도 뭐 그분들이 그렇게 영업을 잘하시는 분들은 아니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면 신입이거나 뭐 컨테이너 6, 70대, 100대, 심지어는 뭐 200대, 뭐 요즘은 200대는 적고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뭐 10대, 20대 이렇게 갖고 와서 뭐 선사랑 내고해가지고 좋은 운임 받으면 난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영업하시면서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최근은 아니고 올해죠. 올해 한 상반기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롱비치 운임이 시장가가 24, 12 얼마였더라? 4, 5천 불대였나? 하여튼 뭐 그랬을 거예요. 4, 5천 불대였나? 그 시장 가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략 평균적으로 뭐 선사마다 조금씩 운임 차이는 있겠죠 당연히. 그거 당연한 거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 롱비치가 뭐 4,000불이다 20피트가 뭐 3,000불에서 4,000불 사이다 그러면은 거기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보통 선사들이. 뭐 조금 높은 선사도 있겠죠. 조금 낮은 선사도 있겠고. 근데 한 2,500, 2,600에 달라는 거예요. 그 정도에 하면 우린 거래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시장가보다 최소한 5, 600불 이하로 떨어진 운임을 갖고 와가지고 그거에 맞춰주면 진행을 하겠다는 업체들이 있어요. 아니면 그 정도 운임이 들어가야지만 메이드가 되는 회사들이 있는데 어 글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입분들이나 아니면 영업하신 분들은 이런 회사는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물론 선사해서
정말 스페셜하게 특수하게 받은 운임이 있어요. 나만. 뭐 그런 운임이 이 시장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사에서 캡을 받아서 쓰더라도 선사에서 주는 기본적인 운임이 있습니다. 예. 뭐 옛날처럼 선사나 어디 항공사에서 술 한잔 먹었다고 해서 운임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쿼트 들어가서 어디 뭐 요즘 선사 웹사이트 외국계 선사 특히 쿼트 가격 많은데 그거보단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요. 선사랑 관계가 좋으면. 근데 그게 500불, 600불, 700불 막 이렇게 엄청 싸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2, 300불 내에서 움직이는 거지. 그게 뭐 이렇게 500불, 600불 시장 가격보다 말도 안 되는 뭐 3분의 1이 떨어진 가격 이런 가격은 없거든요. 그걸 업체에서 원한다면 그 업체에서는 최대한 깎고자 해가지고 비딩에 참여하게끔 하는 거지 그걸 실제로 믿고 들어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이너스 나고 심지어는 회사에서 나와야 되는 잘릴 뻔한 그런 영업사원도 실제로 저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체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얘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작년엔가 제가 선사 담당자 영업사원을 만났는데 이제 원양 쪽 선사 담당자분이시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저도 가슴에 와닿는 얘기인데 이제 선사나 항공사가 좋은 이유는 뭐 글쎄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항공사보다는 전 선사가 더 좋다고 보고 뭐 이 바닥에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선사도 국적선사 특히 큰데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데는 좋은 게 일단은 뭐 급여가 세죠. 포딩보다 급여가 세고 아 갑자기 왜 선사가 좋은 그 얘기를 하지? 일단 이 얘기를 좀 해야지 배경 설명이 될 것 같아서 급여가 좀 세요 포딩보단.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들어가기가 힘들죠. 학벌도 중요하고 나름대로 인맥도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올라갈수록 당연히 급여가 세지죠. 억대 연봉도 많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어떻게 보면 대기업 구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선사가 갑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뭐 선사도 다 배를 리스해서 쓰지만 그 배에는 포딩에서 물류업체들이 경쟁해서 어찌됐든 결과는 선사에 실어야 돼요. A가 뭐 포딩 중에 A부터 C까지 있으면 A부터 C까지 경쟁을 해서 짐을 싣게 되면 어쨌든 선사에 싣는단 말이에요. 그럼 선사는 경쟁 대상이 없어요. 물론 뭐 크게 봐서 우리나라 뭐 현대상선이 외국계 선사들이랑 경쟁한다 하지만 그럼 물론 그것도 경쟁이겠지만 어쨌든 얼라이언스 통해서 또 하기도 하고 일종의 기간 산업 같이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 상대가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컨테이너가 나가려면 국제항공사에 부킹을 해야 되거든요. 딴 선택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독점 시장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사가 갑인 거예요. 호딩들이야 경쟁을 해가지고 누가 이긴 자가 승자가 되고 하지만 철저한 경쟁 논리지만 선사는 경쟁 논리가 안 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양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네들은 이렇게 부킹 들어오는 거나 그런 걸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아 이게 전에는 저쪽 화물이었는데 여기도 또 옮겨졌네 그런 식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느끼기에는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도 그런 비유를 하셨어요.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뭐 이렇게 하면 또 제 나이가 탄로나지만 조회할 때 왜 교장 선생님이랑 교관 선생님이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왜냐면 이게 뭐 일제시대 방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일제시대 거라고 하면 좀 장단점 필요 없이 다 싫어하는 경향도 있긴 하지만 거기서 이제 교단이 아니라 그 높은 뭐라 그러죠? 거기서 보면은 다 보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선사는 이런 위치예요. 포딩들이 이렇게 경쟁하는 게 부킹 상황이나 그런 걸 통해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 저쪽 짐이었네, 여기 짐이 있네. 그래서 뭐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좀 오래 일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좋은 운임을 받거나 솔직히 어떤 정당한 운임을 받으려면 시라즈로 오픈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이 선사에서 전에 시어스 쓰는 레코드가 있으니까. 선사들은 시라즈별로 취합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어떤 포딩이 부킹 요청을 하던 간에 시라즈 이름으로 취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킹은 언제든 딴 포딩으로 또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라즈 이름으로 취합할 수밖에 없고 또 수출자가 시라즈 이름이 되니까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그 양반한테 이제 잘 모르는 이제 영업사원들이 이제 문의를 많이 한다는 거죠. 뭐 자기가 이거 60대 50대 있는데 뭐 3,500불에 해주면 부킹이 가능하다 등등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한대요. 뭐 저처럼 어느 정도 일한 사람들은 그런 걸 안 하죠. 왜? 의미 없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사에서 잘 운임을 받으려면 일단 선물량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걸 갖고 올 테니까 운임을 달라. 그게 요즘 안 통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미 선사 영업사원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선사 영업사원이랑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 관계가 돼야지 뭐 내가 이거 갖고 올 테니까 얼마나 주세요. 그거는 이미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도 FCL 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많지는 않고 그래서 선사랑 뭐 관계고 자시거나 선사랑 관계가 저는 아예 없죠. 예. FCL 간혹 나오면 뭐 저도 캡 씌우거나 뭐 업무팀에 부탁을 하는데 좀 선사를 많이 쓰려면 라트 짐이 많아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큰 회사 짐이 많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큰 회사 짐 하려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이리저리 맞춰달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선사에서 안 맞춰주고 그러면은 선사에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이제 관계가 틀어지거나 선사에서 그 영업사원 연락을 안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선사 애들도 다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인콰이리를 받겠어요. 딱 봐도 이거는 아 그냥 물어보는 거다. 이거는 진짜 부킹할 거다. 대충 뭐 알겠죠. 그거를 많이 받아보면 문의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뭐 말도 안 되는 시장 가격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5, 60대 얘기를 하면서 비딩 요청이 오면은 정말 뭐 자기가 너무 할 일이 없어. 그러면 해야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안 하죠. 왜냐면 저는 기증 화주들한테 신경 쓰는 게 더 중요하니까.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50대 50도 안 돼요. 이건 확률이 10%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 생각도 했어요. 나같이 영업사원들이 다 생각을 하면은 이 회사는 뭐 오히려 역발상으로 내가 들어가면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죠. 근데 그거는 조금 제가 더 생각을 해보니까 아닌 게 어차피 들어가도 많이 남는 화주가 아니거든요. 5, 60대를 해서 막말로 100불을 붙이면 얼마인가요? 100불을 붙이면 600인가요? 예. 6,000불인가요? 예. 물론 100불을 붙였던 가정하에 6,000불인 거죠. 꽤 크네. 제 생각하니까 꽤 큰데 어쨌든 노력 대비에 가성비가 안 나온다고 판단을 해서 저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주변에 이제 영업사원분들 중에 뭐, 뭐 30대, 40대 이만큼 타겟 맞춰주면 이제 저한테 실화주는 실제로 영업을 못 하시는 분인데 저 지인분인데 실화주 건이 들어오고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서 나가고 만약에 메이드가 되면은 이제 저랑 뭐 쉐어를 하자 막 그런 분들도 계신데 실제로 그분이랑 쉐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리죠. 형님이신데 형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LCL 50불짜리를 하나 갖고 오시라고 차라리 그게 낫다고. 그게 더 확률이 높고 그런 화주도 조금씩 늘려가면 분명히 형님한테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누누이 드렸는데도 그분은 그런 건 전혀 뭐 쳐다보시는 건지 안 쳐다보시는 건지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을 뭐 생각이나 그런 건 안 보니까 그분 생활이 있으시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것만 갖고 오세요. 뭐 안 되죠. 뭐 벌크 이런 거. 벌크는 말로 홈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글쎄 말로 홈런보다도 더 힘든 거예요. 확률상. 그러니까 뭐든지 일을 하거나 영업할 때도 본인이 신입이고 정말 나는 시간이 많고 지금은 그냥 막 뿌리고 다녀야 됐다가 싶으면은 그때는 막 매달려서 하는 게 맞죠. 이것저것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야 되지만 그러면서 배우고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하는 거지만 어느 정도 자기 실적이 되고 그러면 이런 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업체는 누구나 조인할 수 있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네, 그런 업체일수록 본인이 선택받기가 힘든다는 게 오늘 논점인 것 같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업체는 누구나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런 업체는 안 하시는 게 낫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뭐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뭐 별로 예, 재미가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에서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걸 하나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어, 최근에 이제 노미가 좀 많아요. 저도 이제 세일즈콜 하다 보면은 노미가 좀 많은데 노미가 왜 많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노미가 왜 많을까?
주변의 영업사원들이랑 얘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왜 노미가 요즘 더 많아질까? 왜 풀이가 줄어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노미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풀이도 많아지고. 근데 뭐 잘 팔려서 그렇다. 그 물건이 꾸준히 잘 팔리면 노미로 넘어간다. 아이템이 뭐 화장품이다. 뭐 화장품은 확실히 노미가 많긴 해요. 거의 대부분이니까. 아이템마다 어떤 건 노미가 많다.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꼭 아이템만 그런 거, 아이템 영향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화장품처럼 압도적으로 노미가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꼭 그 이유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먹고 살기 점점 힘들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모든 건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세상은 다 먹고 사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권에서 경기가 안 좋아. 그럼 당연히 정권이 바뀌는 거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럼 당연히 차별이 더 심해지는 거죠. 뭐 우리나라 단일민족 그러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다인종 국가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뭐 아시아인 차별이 많아서 막 미국 같은 데서 막 아시아 사람들 때리고 특히 흑인들이 깜둥이들이 그렇게 때리는 걸 봤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분노 표출을 엉뚱한 데가 하는 거. 그게 인간이거든요. 아, 또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마찬가지로 노미도 결국은 바이어 쪽에서 파트너가 바이어 이제 하우스포더죠. 지정을 해서 이제 수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운임을 바이어는 물류비를 적게 드리고 1,000원이 들 거를 900원, 800원에 쪼아가지고 푸시다운 해가지고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뭐 포워더를 두세 군데 비교해보던가 세네 군데 비교해보던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싸게 갖고 오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싸게 하고 비용 절감하기 위한 그 발버둥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노미가 많아진다는 거는. 그리고 또 하나는 비용 절감을 해야 되는 수출자 입장에서도 뭐 대기업이나 큰 회사들이야 물류 인력이 있겠지만 수출자 대부분 우리나라 뭐 수출업체들도 영세한 데가 많거든요. 저도 영업해보면 알지만 뭐 사장님 혼자 하시는 데도 있고 그런 데다가 물류 인력을 두겠어요. 둘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는 영업 들어갈 때 물류 인력 대신 제가 그런 일을 다 해드릴 수 있다. 그런 식으로도 영업을 하긴 해요. 뭐 잘 먹히진 않지만 그래서 그렇게 물류 인력을 두기도 힘들고 그리고 인건비도 더 비싸지고 하다 보니까 노미는 그냥 갖고 가라는 거예요. 나 준비됐으니까 네가 물건 갖고 가 알아서. 그럼 자기가 전화만 받으면 되니까. 물론 그것도 일이에요. 전화 받는 것도 일이지만 어쨌든 최소한도로 손을 털 수가 있으니까 수출자 입장에서도 편하고 그리고 수입자 입장에서도 어쨌든 비용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물류비를 최대한. 그래서 노미가 많아진다는 게 제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뭐 답을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시장 트렌드니까. 제가 볼 때는 비용 절감 차원이고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 같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의 부상이 아닌가 싶어요. 중국은 뭐 더 이상 뭐 옛날처럼 뭐 생산 기지 역할이 아니야. 생산 기지 역할도 물론 하죠. 저쪽 뭐 이유나 광저우 저런 데 가면 어마어마하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어쨌든 일본이나 우리나라를 압도하는 그만큼 기술력도 있고 지금은 오히려 미국이 이제 푸시를 함으로써 반도체나 이런 기술력은 더 중국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더 자극을 하기 때문에 더 몰아넣을수록 기술 개발에 더 목숨을 건다는 거죠, 중국도.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일본이나 우리나라 압도하는 식으로 정말 최첨단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는 수출 국가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수출 국가고 이제 미국을 능가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그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저는 그 영향이 이 시장의 노미가 많아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인도 같은 경우는 워낙 원체로 노미가 많았어요. 인도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로 노미 시장이 많아지는 거고 최근에 저도 네트워크나 그런 뭐 모임에 최근에 제가 많이 안 갔지만 그런데 가보면 다 죄다 중국 회사들이니까 그만큼 중국이 인도를 당연히 넘어서는 비즈니스 시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노미가 많아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영향인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사실 갑자기 생각이 났지만
큰 업체들 물량이 뭐 많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남는 것도 아니고 꼭 그런 업체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너무 소모전이 될 수가 있다. 이거 이리저리 알아보고 사실 저는 좋은 결과를 본 적이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 물론 뭐 좋은 결과 보신 분들은 큰 업체를 선호하시겠지만 큰 업체보다는 조금 그래도 LCL 한 건이라도 한 달에 한두 건 나오는 업체들이 그런 업체들이 좀 많아지는 게 좋지 않나 싶고요. 뭐제 영업 방식이 워낙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왜 노미가 많아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뭐 그냥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거는 다 뭐 경기가 좋고 안 좋고 그거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물류비 절감 차원에서 점점 더 그렇게 돼. 그래서 전 세계가 세상이 살기가 팍팍해진다는 얘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내일이 성탄절인데 성탄절 즐겁게들 보내시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마스크 보여드렸습니다.